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더해져서 모더나가 백신 개발에서 1차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서 힘을 얻어서 오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뉴욕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꿈과 희망이 넘쳐나면서 주식시장 이제 급반등을 이어가는 하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3일째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무려 3.9%, 거의 4%나 올라갔고요. 다우지수로 구성하는 주식은 전부 다 올랐습니다. S&P 500도 3% 이상 올라갔고요. 나스닥도 2%, 뭔가 약간 부진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2%. 다만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것이 나스닥에서 나스닥 100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약간 숨고르기 하는 종목들도 좀 있었습니다. 러셀 2000이 오늘 6% 이상 올라갔거든요. 러셀 2000은 중소형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흔히 이런 것들은 이제 고베타 주식으로 합니다. 지수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많이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셀 2000은 지난 한 주간에 5.6%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에 떨어진 것은 오늘 하루 만에 그냥 다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유가도 오늘 $30 회복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다 보니 안전자산으로 좀 더 올랐던 금값, 2012년 11월로 최고치로 올라갔던 금값은 오늘 약간 좀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11개 섹터 오늘 전부 다 올랐습니다. 에너지 섹터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금융주도 오늘 제법 많이 올라간 하루가 되겠습니다. 역시 핵심은 코로나19의 소위 백신이죠. 모더나에서 일상한 결과를 좀 발표했는데 45명인가요? 했는데 첫날은 아마 3월 20며칠 날 아마 첫 주사를 놨고 네. 아마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 얘기를 많이 한 거 제가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은 항체가 상당히 형성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제 임상 2상을 들어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화면에 보이다시피 오늘 거의 30% 가까이 올라갔다가 결국 막판에는 20% 조금 안짝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 측에서는 이번에 만약 성공하면 10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할 거라고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오늘은 4월 초 이후 3대 지수 모두 거의 사상 최대로 많이 올라간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앞서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CBS의 60분의란 시사 프로죠. 거의 50년 이상 된 프로인데 여기 나와서 발언한 것은 이미 어제도 알려졌지만 오늘 그중에 핵심은 이거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요. 멀지 않은 시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멀지 않은 시기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미국 경제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 얘기를 했고요. 총알이 떨어질 일이 없다는 표현을 썼다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연준.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흔히들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런 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근거가 있었나요? 근거는 뭐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워낙은 뭐 30%, 40%까지 지금 그 실업률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걱정할 수 있겠고요. GDP도 많이 떨어질 텐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어떤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경제의 어떤 순환 사이클에 의해서 경제가 좀 그 바닥으로 훅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인류 역사상 그만 역사적으로 남은 이벤트에 의해서 떨어진 거고 그런 경제를 억지로 그러니까 강제로 좀 셧다운 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셧다운이 풀리면 상당 부분 회복하겠죠. 그런 얘기를 한 거가 되겠고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 멀지 않은 시기란 거는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도 표현하고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죠. 그 어떤 정책의 지도자로서의 꿈과 희망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날 사실 이탈리아에서 지금 이제 다음 달 초부터 관광객을 다시 받아들이겠다라고 전하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여기에 따라서 또 특징주들이 두드러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많이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재미없었던 것들이죠. 많이 이제 셧다운 통해서 일을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오늘 많이 올라가겠죠. 이거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건 디즈니인데요. 디즈니도 이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뭐 오픈하는 건 아니지만 상해는 오픈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호텔들에서 레스토랑 같은 거 먼저 좀 시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언젠가 하겠죠. 디즈니가 오늘 주가가 7% 이상 올라갔고요. 또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카니발이나 이런 쪽에서 뭐 한 몇 초 갖고 이제 또 영업을 시작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 갈지는 결국은 여행자들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시작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디즈니도 또 크루즈 선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뭐 시작한 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여름 시즌이 가장 핫한 크루즈 선사인데 놓칠 수는 없죠. 하여튼 뭐 조금씩 시작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15%는 오늘 급등했습니다. 델타항공 13%는 오늘 급등했고요. 웰스파고 은행주도 다 엄청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웰스파고도는 8.7%, 웬만한 은행주가 최소한 4에서 6, 7% 올라간 것이 흔하게 오늘 은행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부진한 것이 있겠죠. 그것은 집국주라고 분류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워낙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멈칫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국주의 대표주자인 넷플릭스가 오늘 뭐 마이너스가 크지는 않았지만 0.3% 오늘 정도 떨어졌고요. 아마존도 플러스가 났지만 다른 거 뭐 3, 4% 올라가고 디즈니 7% 올라간 것에 비해서는 아마존 갖고 있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 0.6%밖에 오르지 않았으니까요. 속상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직접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원격으로 집에서 일하는 때 관련된 것들하고 얘기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 슬랙인데요. 7.4%가 오늘 훅 떨어졌고요. 줌 비디오가 5.8% 떨어지는 모습이 오늘 특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특징적으로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이번 주에 아마 실적 시즌에 관심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엔비디아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오늘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BMO라는 곳에서 목표 주가를 285에서 425달러로 50%나 올려놨거든요. 한마디로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네가 약간 좀 잘못 봤다. 좀 자기네가 이렇게 잘 될지 몰랐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표현은 좀 제가 직역하면 약간 이상한데 하여튼 최상의 사업 여건을 지금 가고 있다. 최상의 사업 구조로 지금 엔비디아가 가고 있고 상당 기간 엔비디아를 넘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거는 많은 분들은 영상 작업하고 이렇게 게임 하시는 분들은 딱 아시거든요. 너 엔비디아 쓸래? 아닌 거 쓸래? 그러면 다 엔비디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되면서요. 오늘 엔비디아가 3% 오늘 급등하면서 저 그림은 사상 최고가 그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또 시장에 대한 전망들도 조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사실 외신 기사들을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폐쇄령이 이제 다 해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점차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시각이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이 좋으면 또 좋다는 사람 막 박수치고 나오고요. 조금 떨어지면 그거 봐라 뭐 여전히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도 경고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꽤 있습니다. 지금 너무 비이성적으로 오른 것이고 약간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 자체가 모더나 예상 결과 나쁜 건 분명히 아니죠. 그렇지만 일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제품화 될 때까지는 상당히 걸린다. 물론 정부에서 엄청 빠르게 한다고 해서 연말까지 하고 있고 또 일부 긍정적인 곳에서 연말까지 수백만 개 백신이 해서 사람들한테 맞힐 거란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게 다 왜 일상이라는 말을 쓰냐는 거죠. 일상, 이상, 삼상에서 상업화까지는 엄청 리스크가 많은 거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에서 이런 경험해 보셨던 분들 많잖아요. 임상, 이상, 삼상, 거의 확실하다는데 마지막에 넘어진 게 워낙 많은데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제 기대는 다 하고 있지만 너무 큰 기대는 지금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건데 할 때 수년이 걸릴 거란 얘기, 경제 회복이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가도 여전히 좀 상당히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20년과 21년에 이익 전망을 재조정했는데요. 2020년은 최저로 보는 쪽입니다. 주당 이익이 110달러거든요. 작년 기준이 작년 연말 2019년 실적이 165달러였거든요. 165달러인데 110달러 간다는 거는 한 30% 이상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수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경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저점 지키기 쉽지 않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 해봤자 170달러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2분기 전망만은 이제 기존 마이너스 123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23이라는 건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마이너스 70%로 조금 상향시켰지만 3분기, 4분기부터는 특히 4분기에 플러스 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4분기에도 기존 27%에서 마이너스 17%니까 골드만삭스는 계속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의 이제 공감을 샀던 사람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입니다.
마이클 윌슨은 시각은 약간 특이합니다. 마이클 윌슨은 2018년부터 이미 시장 꺾였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3,000포인트, 3,400 같은 것은 어떤 유동성의 힘으로 버블로 갔다는 얘기고요. 이분은 이미 2018년부터 베어마켓이고 이분은 이미 베어마켓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불마켓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벌써 3월 달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급에서 가장 긍정적인, 그러니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대표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의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을 생각하는 분들은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의 상황이 결론적으로 봐서 2009년 3월 전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9년 3월은 뭐냐? 궁금하실 텐데 2009년 3월은 2007년 8년에 리만 사태를 지나면서 2009년 3월이 이제 베어 불마켓으로 바뀌었던 시기고 그것이 금년 초까지 최장기간의 불마켓, 강세장의 시작 시점을 2009년 3월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과 그 시점과 지금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 200일선이 있습니다. 종목별로요. 200일선에 이상 있는 종목들이 지금의 그 숫자 비중이 지금 과거, 그러니까 지금 큰 선까지 나와 있는 것이 2009년 당시이고요. 지금 줄이 이제 처음부터 해갖고 한 중간에 끊긴 거가 지금 최근인데요. 그 S&P 500에 200일선 위에 있는 주식의 비중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먼저 가는 친구가 있고 쫓아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상황은 똑같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ER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어려우신 분 계실 텐데 이건 뭐냐면 주식 기대 수익률 1년간의 기대 수익률과 10년물의 채권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가 있고 프리미엄이냐 이런 얘기,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냥 흔히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저게 지금 2009년과 지금 상황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시장이 주식을 갖고 있으나 채권을 갖고 있으나 똑같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란 건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권보다 높아야 되는데 지금 주식은 채권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분명히 다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대표적인 인물 오늘 두 분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